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일 국내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가까이 되는 1% 안팎의 하락률을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안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 통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 내에서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국제약품이 있고요. 국제약품이 어제 29.91%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아래로 보시면 소카와 대유에이텍, JS코퍼레이션, STX 중공업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국제약품을 특징주로 곧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제약품이 29.91%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약품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중국의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유행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폐렴이 유행한다는 소식에 국제약품이 최근 들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따라서 거래 대금도 어제 무겁게 쏠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려감이 이제 원래는 중국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까지 번질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감이 유입이 되면서 국제약품의 주가도 함께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플라스마는 호흡기를 공격해서 발열과 기침, 목 통증처럼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우려감과 함께 국제약품 쪽으로도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JS코퍼레이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JS코퍼레이션이 어제 13% 넘게 올랐습니다. 13.63% 오르면서 16,84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JS코퍼레이션은 많이 알려져 있는 버버리라든지 마이클 코어스 그리고 코치 등 여러 가지 명품 브랜드들의 캐주얼 의류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날 JS코퍼레이션은 실적 공시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회사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3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JS코퍼레이션의 주가는 그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 전망이 대두되면서 그 전거래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률 나타내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안에서도 상승률이 높았던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녀공장, 한싹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30%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그 안에서 마녀공장이 조금 더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고요. 우듬지팜과 그린플러스 그리고 우리바이오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시면 마녀공장을 통해서 어제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화장품주들이 고개를 들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녀공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클리오, 토니모리 이러한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일제히 급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은 없지만 화장품 제조 기업들의 주가까지도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싹과 우듬지팜, 그린플러스, 우리바이오 이러한 종목들까지도 올라와 있는데요.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수출 판로를 확보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스마트팜 관련 종목들도 주목을 받았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녀공장에 대해서만 여기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마녀공장을 비롯해서 어제 화장품주들이 오른 것은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유입이 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국채를 발행했다라는 소식을 현재 시장에서는 경기를 조금 더 신경을 쓸 것이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11월 11일에 광군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군제를 향한 기대감까지 유입되면서 화장품주들이 어제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싹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싹의 주가가 어제 30%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2,750원의 종가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관련 종목군들이 어제 급등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부는 2026년 이후 현행 시스템에는 50% 이상을 그리고 신규 시스템의 경우 70% 이상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클라우드 기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서버와 스토리 같은 인프라는 물론 애플리케이션과 아키텍처까지 클라우드에 최적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겁니다. 한싹은 AI 관련주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안에서도 클라우드 융합 솔루션을 제공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한때는 이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관련 종목으로도 주목을 받았다는 점 고려를 해보신다면 왜 주목을 받았는지도 이제 힌트를 얻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클라우드 사업을 더 활발히 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룹으로 묶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우듬지팜과 그린플러스 그리고 우리바이오는 모두 다 스마트팜 관련 종목으로 엮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카타르와 함께 스마트팜 판로 확보에 나선다는 소식이 어제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팜 관련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농식품부는 카타르 자체행정부 장관과 함께 양국 간 스마트팜 산업 및 연구개발 협력 확대와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의 수베이 장관은 한국 농업의 발전 과정과 기술력에 관심을 크게 보였다고 하고요. 양국의 이익에 기반한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중동은 사막 기후인데 여기서 채소 및 사료 작물 재배 수요가 상당한 그런 국가인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을 연결시켜서 더욱더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스마트팜 관련 기술이 중동으로 대거로 유입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유입됨에 따라 어제 국내에서도 이렇게 관련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우듬지팜을 대표적인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주 내에서도 우듬지팜이 29.92%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국내에서 한국형 반밀폐 유리 온실을 개발을 해서 스마트팜 설계와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팜을 바탕으로 재배와 생산 그리고 유토까지 연결하는 융복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대추 방울토마토가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이 대추 방울토마토를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아서 80%를 넘어서는 전체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 탕후루에 쓰이고 있는 토망고라는 브랜드도 이 우듬지팜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러한 점에서 국내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제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될 경우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윤 대통령도 이 대추 방울토마토를 먹으면서 마치 설탕을 찍어 먹는 것 같다라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이러한 발언들과 또 지금까지의 이력이 부각되면서 이 수출에 있어서도 더 큰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우듬지팜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105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또 대마 관련 종목으로 엮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도 부각받으면서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고요. 18.99% 상승한 2,47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특징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내 증시 수급 특징을 함께 분석해 봤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특징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하나 마이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계속해서 조금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섹터들, 특히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그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지만 이런 새로운 업종, 특히 반도체 IT,
소부장 관련된 종목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향후 시장의 안정을 찾았을 때 어떤 주도 섹터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수급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HBM 관련된 업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실적 올해 4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내년부터는 큰 폭의 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그 HBM 캐파가 최근 들어서 글로벌 업체들의 캐파 증설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그 오사트 업체라고 하죠. 오사트 업체들의 역할이 계속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오사트 업체인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이번 메모리 반도체 회복 사이클에서 동사가 여기하고 있는 사업이 큰 폭의 이익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매출액이 약 1조 7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300억 원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3년 대비 160% 이상 급증하는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이에 따른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우호적인 그 수급 주체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하나마이크론을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스트를 살펴보시면요. 마니커 FNG, 맥 ICS, 메디아나, 마니커, 그린플러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종목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시면 마니커 FNG와 마니커 지금 이름을 올렸고요. 맥 ICS와 메디아나도 역시 상한가를 기록한 만큼 이 두 가지 특징주들 잠시 뒤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그린플러스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플러스는 조금 전에 미나 앵커가 스마트팜과 관련된 거래대금 탑5 리스트로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네, 그린플러스는 시간의 거래에서 6.47% 상승하면서 어제 본장에 이은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본장에서 카타르와 스마트팜의 협력 소식에 첨단 온실 전문 업체로 스마트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정규장에서도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이었는데요. 이러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들려오면서 어제 스마트팜 테마로 묶인 종목들, 시간의 거래에서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 그린플러스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6.47% 상승하면서 9,0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럼 가장 상단에 위치한 마니커 FNG를 필두로 마니커까지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계 관련된 테마인데요. 마니커 FNG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마니커는 8.66%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육계 관련된 테마의 지금 상승 이유는 본장에서도 소럼피 스킨병과 관련해서 대체주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본장에서도 육계 테마들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마니커 FNG와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전체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마니커 FNG와 마니커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각각 9.87%, 8.6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화면에는 이 두 가지 종목만이 이름을 올렸지만 팜스토리와 교촌 FMB, 하림, 동우 팜투 테이블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모멘텀을 들고 왔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럼피 스킨병의 확진 이후에 우시장을 전면으로 폐쇄하고 거래를 중단하는 사태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제 6개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우시장 15곳이 폐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살펴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 ICS는 9.86%, 메디아나는 9.85% 상승하면서 이 두 종목 역시 상한가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의 상승 이유는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의 폐렴이 유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폐렴이 언제 확산될지 모른다라는 우려감과 함께 의료기기 관련 테마들 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맥 ICS는 폐렴 치료에 사용되는 호흡 치료기에 대한 중국 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 당시에 감염 환자의 폐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필수 장비로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당시에 필수 장비로 꼽힌 기업이었다는 점 확인하시면서 메디아나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소카, 인트론 바이오, 엑스게이트, 뷰티스킨, 마녀공장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어제 본장에서는 이 5가지 종목들 모두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한 종목씩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카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어제 강세로 마감한 종목이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증권업계 전문가들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지금 위험한 상태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가 나오면서 장마감 이후에 7.47% 하락하며 17,95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럼피스킨병 관련된 종목으로 급등한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관련 테마로 묶인 종목들이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면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5%대 약세를 보이며 6,7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한편 엑스게이트는 본장에서는 U+가 양자내성 암호 기술을 적용한 산업용 유심 상용화 소식과 함께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면서 상승한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며 4%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가장 하단에 이름을 올린 뷰티스킨과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으로 어제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대다수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로 마감했다는 점 확인하시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 그리고 상승하며 마감한 종목들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통해서 시간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함께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메디아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에서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이 유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따라 국내에도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의료기기 해외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 또한 기존의 매출처뿐만 아니라 매출처를 다변화하면서 수익 개선도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현금성 자산을 6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동사의 주가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대한 그런 약간의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지금 메디아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폐렴과 관련된 테마로 묶이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의 흐름이 변동성이 잦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라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좀 V자 반등의 연속 선상을 좀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으셨던 하루였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장이 약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우려감이 깊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기운을 내보시면서
바라면서 오늘도 저희가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뜻대로 되지 않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오늘도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운 내셔서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하루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쟁이 토마토.